다음 중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자, 워크시트. 일단 엑셀을 잠깐 열어서 내가 설명을 좀 할 건데, 엑셀을 잠깐 열고 설명을 좀 할게요. 왜 또 여기로 왔니? 자, 여러 개의 시트를 한 번에 선택하면 제목 표해줄 파일명 뒤에 그룹이 표시된다 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시트가 하나밖에 없긴 한데 새 시트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볼게요. 그럼 시트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됐죠? 만약에 이 첫 번째 시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2번, 3번 시트도 같이 선택을 할 거면 컨트롤 누르면서 필요한 시트를 선택하면 돼요. 또는 연속된 시트를 선택할 거면 첫 번째 시트 선택하고 Shift 누르면서 시트를 끝 번째 시트 선택하면 되죠. 어찌됐건 지금 여러 개의 시트를 한 번에 선택했을 때 요 위쪽에 보면 통화문서 1, 이 제목 위에 그룹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떠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시트를 한 번에 선택하면 제목 보여줄 파일명 뒤에 그룹이 표시된다. 맞고요. 두 번째, 선택된 시트의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려면 Shift F11번을 누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트를 하나 선택하고 Shift F11번을 눌러보면 시트가 삽입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선택을 했었던 시트가 시트 3번이고 시트를 Shift F11번 누르니까 이 시트의 앞에 시트가 삽입된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작업이 시트 삭제인 경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실행 취소로 되살릴 수 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그냥 내용을 적은 걸 지운 경우라고 한다면 삭제한 거를 컨트롤 Z 또는 실행 취소해서 살릴 수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시트를 삭제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시트 4번을 만들었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삭제를 해버린다면 뭐라고 뜨냐면 시트 삭제를 취소할 수 없으면 데이터가 이거 아니고 잠깐만. 자, 시트를 삭제를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시트를 삭제할 때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컨트롤 Z나 실행 취소로 살릴 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시트는 삭제를 해버리게 되면은 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동일한 통화문서 내에서 시트를 복사하며 원래의 시트 이름의 일련 번호 형식이 추가돼서 시트 이름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네요. 만약에 이 시트 3을 컨트롤 누르면서 옆으로 끌어보면 시트가 이렇게 하나 생기는 게 보이죠? 여기 보면은 시트 3 괄호하고 2로 생기고 만약에 또 컨트롤 누르면서 옆으로 끌어보면 그때는 시트 3 괄호하고 3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일련 번호가 하나씩 증가가 돼서 시트 이름이 만들어지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1번에 3번. 이해됐죠? 이렇게 문제를 아직은 초반이니까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좀 아무래도 익히기가 좀 쉬울 거예요. 자, 두 번째 22번 문항 볼게요. 다음 중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새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 가보면 빨리 안 뜨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맨 끝에 보면 보호 탭인가? 그때 이제 잠금하고 숨김 속성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인데 지금 화면이 안 떠서 기본적으로는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얘가 조금 말썽이라 지금 좀 이따 뜨면 설명드릴게요. 자,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궈져 있어야지 보호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오히려 잠금 속성을 해제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이제 떴다. 여기 보호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잠금은 체크되어 있고 숨김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도 맞는 거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적을 때 만약 이런 식으로 일부 칸을 색깔을 좀 구분해서 채워 놓을게요. 여기 테두리도 일단 해 놓을게요. 여기에만 입력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으면 셀 서식의 잠금을 풀어버리고 그러고 나중에 여기 보기에 보면은 검토죠. 검토에 보면은 시트 보호가 있거든요. 시트 보호 암호를 만약 걸고 확인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입력을 못하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잠겨져 있으니까 아까 여기 잠금 풀었죠. 여기는 입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잠금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잠궈진 셀에서 이 부분만 풀어놓고 싶다. 그럴 때는 잠금 속성을 해제하겠지만 보호하려면 당연히 해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아까 에러 뜨는 거 봤네요. 그쵸? 이렇게 보호된 시트에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 확인을 했고 셀의 잠금 속성과 숨김 속성은 시트 보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않았었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저거 설정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내용 아무렇게나 적고 했었잖아요. 그럼 숨김은 어떤 거냐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잠깐 시트 보호 해제해 놓고 내가 여기다가 어떤 계산식을 넣었다라고 볼게요. 여기 범위를 잡아서 계산을 하는 수식을 넣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sum 때문에 sum이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그냥 수식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을 못 보게 하고 싶어요. 그럼 셀 서식에 숨김 속성을 체크를 해놓으면은 지금은 보이죠. 근데 시트 보호를 해놓게 되면 그때는 여기 찍어도 수식이 안 보여요. 그쵸? 그게 숨김 속성이에요. 자, 어찌됐건 시트를 보호하기 전에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않는 거 확인했네요. 그쵸? 자, 23번. 우리 예제에서 목표값 찾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목표값 찾기를 설정했을 때 이에 대한 의미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돼요. 순서대로 읽으면 되는데 이 사셀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셀이 평균이네요. 그쵸? 평균이 찾는 값 얼마가 되려면 40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이 B사셀이니까 B사셀 읽어보니까 노트북의 판매량이 얼마가 돼야 되나? 어디 있어요?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냥 이 목표값 찾기는 그냥 순서대로만 읽어주면 답이 나온다. 자, 24번. 다음 중 새 워크시트에서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였을 때 입력한 내용이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엑셀은 문자는 왼쪽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요거 보호는 해제해 놓고 적어야겠다.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01 땡땡 02 그 다음 AM. 자, 얘는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문자예요. 왜 문자냐? 요 AM이라는 건 문자죠. 그리고 점점, 요 땡땡 표시 있죠? 어디 갔니? 여기 땡땡 표시. 요것도 문자잖아요. 그래서 실제 보았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시간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문자예요. 왼쪽 정렬되는 거 보이죠? 자, 두 번째 0 적고 한 칸 띄고 1/4 이거는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네, 숫자예요. 요거는 4분의 1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작은 따옴표 한번 적고 1, 2, 3, 4 요거는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죠? 문자인데 이렇게 숫자든 수식이든 앞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붙이면 문자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문자로 인식이 된 거고요. 4번은 뭐 더할 나위 없죠.
월하고 일이 문자잖아요. 이렇게 적은 거지만 월하고 일이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자, 여기서 약간 설명을 조금 더 해보자면 0하고 한 칸 띄고 1/4는 분수 서식을 말해요. 근데 만약에 1/4라고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월 1로 나옵니다. 여기 1월 4일 날짜 형식이 된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5번. 다음 중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나이가 50세 이상인 직원들의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고급 필터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자, 뭐뭐이면서가 있어요. 그쵸? 뭐뭐이면서가 있으면 어떤 거라고? and라고 5어라고? 에? and 조건. 뭐뭐 그리고 뭐뭐이면서는 and 조건이에요. 그럼 and 조건은 같은 줄, 5어 조건은 다른 줄이랬죠? 그럼 찾아보면 되겠죠.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같은 줄에 있어야 돼요. 나이가 50세 이상.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2번은 뭐라고 읽을까요? 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나이가 50세 이상. 요거는 아예 틀린 거예요. 이렇게 열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3번, 4번은 아예 틀렸다. 그래서 and는 같은 줄, 5어는 다른 줄. and는 그리고 이면서가 and, 5어는 또는 이거나가 5어. 자, 26번.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부분에 대한 정보행을 숨기고 표시하고 숨길 수 있도록 목록의 윤곽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였죠. 부분합은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합계를 구하거나 그 다음 뭐 따로 평균을 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개의 함수만 구할 수가 있었고, 만약에 합계도 구하고 평균도 구해야 되는 경우라면 부분합을 2번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면 이전의 부분합이 제거가 되면서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합계를 구하면서 어떤 평균도 구해라 라고 했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면서 우리가 연습을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부분합에서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다면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하고 부분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분합을 정렬을 한 걸로 그룹화 항목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정렬을 해야 한다라고는 했지만 오름차순으로 해야 된다, 내림차순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죠? 여기 뭐가 적혀 있어요?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번이 틀렸죠. 기본적으로 부분합을 하기 전에 정렬을 우리가 해줘야만 해요. 안 하면 엉터리 부분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름차순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고, 문제 해설에 적혀 있죠?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확인을 누르는 실행 관음이라고 적혀 있고, 부분합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오름차순이거나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27번 내용 볼게요. 다음 중 입력 데이터에 주어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한 경우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요런 문제들은 시간이 된다면 엑셀을 좀 열어서 쳐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일단 입력 데이터를 제가 좀 적을게요. 7.5, 44.398, 그리고 12, 쉼표 200, 쉼표 000, 3034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여기는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에서 샵.00 이렇게 적었어요. 자, 샵이랑 0은 숫자를 뜻하는데 샵은 해당 자리에 숫자가 없으면 생략을 하는 거고 0은 해당 자리에 숫자가 없어도 자릿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샵.00이라고 한다면 소수점 두 자리로 채워져야 될 테니 7.50 이렇게 나와야죠. 맞네요. 그쵸? 자, 두 번째 44.398인데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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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 물음표가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자리에 공백을 표시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사용자 지정에 물음표 3개, 점 물음표 3개. 그러면 뭐 특별히 바뀌는 게 없겠죠. 그냥 앞에가 한 칸 띄어진 공백이 있을 뿐인데
숫자 셀이니까 그 또한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요 앞에 0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0443988로 나오려면 물음표가 아니라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의 값이 000.000으로 적혀 있어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0은 해당 자리에 숫자가 없으면 0을 채워버리니까요. 자, 3번. 요 값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샵 심표 샵샵 0인데 이게 천단위 구분기호잖아요. 이 표시가. 근데 뒤에 쉼표를 붙이면 천단위 배수가 돼요. 쉼표는 중간에 들어가면 천단위 구분기호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끝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천단위 배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나오죠? 자, 4번 상공상사의 골뱅이 귀중을 적어라. 자, 골뱅이는 문자를 뜻하고 귀중을 붙여라 라는 거니까 상공상사 귀중이라고 뜨겠죠? 여기다가 골뱅이 한 칸 띄고 따옴표 귀중 요렇게요. 그래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2번이 되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8번의 문제인데요. 다음 중 통합 데이터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참조 영역의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를 통합할 수 있다. 네, 물론 워크시트, 워크북이라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여기 있는 이게 하나의 통합 문서잖아요. 파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부분에 만약에 아까 통합 잠깐만 가서 보자면 지금 뽑아볼 건 아니에요. 데이터에서 통합 이 참조해서 찾아보기를 눌러서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그 통합 문서에 있는 워크시트를 가져오는 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런 참조가 가능해요. 그리고 사용한 레이블을 모두 선택한 경우 각 참조 영역의 결과표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다면 통합 결과표에는 별도의 행이나 열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정한 영역에 계산될 요약함수는 함수에서 선택하며 요약함수에는 여기 눌러보면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그죠? 여기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거는 실제 연결이 돼 있더라도 제목인 행과 열은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통합문서의 데이터 결과도 업데이트 된다라고 한다면 틀린 내용이 되겠죠. 행과 열이 변경이 될 때 같이 바뀌는 게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건 4번. 자, 29번의 내용입니다. 다음 중 A1에서부터 D1 영역을 선택한 후 채우겐들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끌었을 때 데이터가 변하지 않고 같은 데이터로 채워지는 것은 시트 하나 추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자동 채우기에 대한 내용이기는 해요. 자, 이 숫자, 이 글자들을 범위를 잡고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면 원래 문자는 복사가 되고 숫자는 그냥 일씩 증가를 하지만 이 엑셀에서는요. 값이나 월이나 자와 같은 것들은 값들이 있어서 자동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 파일에 옵션에서 보면은 여기 고급의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 아까 값 여기 보면 갑을 병정 무기형식 있는 게 있죠? 월화수목금토 있죠? 자축인물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런 식으로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용자 지정 목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여기 가나다라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 나온 거다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내가 가나다라도 만들고자 한다면 새 목록해서 추가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값은 아니니까 여기서는 29번에 1번이 틀린 게 되겠죠. 자, 30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메모는 셀에 설정된 메모의 인쇄 여부를 설정하는 것으로 없음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다. 자, 일단 메모라는 게 어떤 거냐면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으로 잠깐 가서 볼 건데요.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 이 시트 탭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 메모에 보면 옆에 없음, 시트 끝,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가 있죠? 그래서 없음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중이 아니라 맨 끝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거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워크시트의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려면 눈금선에 체크하여 표시하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셀 구분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눈금선을 체크를 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눈금선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이 상태에서 시트에서 눈금선을 체크해 놓고 미리 보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칸이 쳐져서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워크시트의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할 때는 눈금선에 체크해서 표시하면 나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0번의 2번이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인쇄는 뭐냐면 진짜 간단하게 인쇄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모든 어떤 서식이나 구분선, 도형, 개체들이 제거가 된 텍스트만을 인쇄하는 게 간단하게 인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디자인을 이렇게 색깔을 넣고요. 여기다가 테두리를 줬어요. 뭔가 이렇게 꾸몄을 때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 시트 탭에서 간단하게 인쇄를 눌러놓고 미리 보기 해보면 아까 넣었던 서식이 다 없는 채로 나오죠.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인쇄할 땐 텍스트만 인쇄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쇄 영역의 범위를 지정하면 특정 부분만 인쇄할 수 있으며 지정한 범위에 숨겨진 행이나 열은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쇄는요, 숨겨진 행이나 열은 인쇄가 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월화수목을 숨기고 만약에 인쇄를 들어가 보면 월화수목이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숨겨진 행이나 열은 인쇄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 31번. 다음 중 막대형 차트에서 각 데이터 계열을 그림으로 표시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각 데이터 계열에 대한 내용이니까 차트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냥 설명할게요. 시간상. 막대에 채워질 그림은 저장된 파일 또는 이제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있는 파일 또는 클립아트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막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뭐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무 값이나 적었어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려고요. 자, 그럼 이 차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트 계열로 가서 보면은 여기서 지금 채울 수 있는 게 그림이나 질감 이런 것들로 채울 수가 있죠. 그쵸?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느리기는 값에 비례하며 그림의 너비와 높이가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너비나 높이 중에 하나만 증가를 합니다. 늘리는 거니까요. 그죠? 옳지 않은 건 그래서 2번. 쌓기는 원본 그림의 크기에 따라 단일 그림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다음 배열에 맞게 쌓기는 계열 간의 원본 그림의 크기가 달라도 단위 그림과 각계를 선택하면 같은 크기로 표시되게 되어 있어요. 자, 32번.
메모가 지워지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는 건데요. 아무데나 좀 메모를 만들어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만약 여기다가 오른쪽에서 메모 삽입을 했어요. 지금 여기 빨간색 메모 표식 보이죠? 얘를 끌고 옮기면 메모가 옮겨질까요? 네, 메모가 옮겨졌어요. 그쵸? 근데 이게 아니라 채우개들이구나. 요 끝에 요 채우개들 얘를 아래쪽으로 끌으면 메모가 지워질까요? 그럴 리가 없죠. 자, 두 번째 여기 A4 셀에 직접 여기 셀로 직접 보자. 헷갈리니까. 아까 A4 셀이었죠? 메모가? 여기에 메모가 들어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A3 셀에 오른쪽 하단 채우개들을 끌어서 당긴다고 사행이 메모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자, 두 번째 A4 셀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고 메모 숨기기를 했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죠? 자, 그럼 세 번째 A4 셀을 선택하고 홈 탭에 편집 여기 지우기를 모두 지우기를 한다면 메모든 서식이든 다 지워질 테니까 이건 맞네요. 4번 A4 셀을 선택하고 백스페이스를 누른다. 그런다고 지워지진 않습니다. 내용만 지워지겠죠. 그래서 메모를 지우려면은 오른쪽에서 메모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우기로 해야 되겠죠. 홈 탭에 여기 지우기, 모두 지우기 또는 메모 지우기 이런 걸로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원금과 이율을 각각 곱하여 수익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C5셀에 수식을 입력하고 나머지 모든 셀은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채우고자 한다.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원금하고 이율이 있는 표예요. 색 한 개만 더 늘려서 볼게요. 여기 예를 들어서 원금이고 여기 뭐 100 값은 사실 상관없으니까요. 200 이런 식으로 값이 있어요. 여기는 1.5%, 2.3%, 3.0%, 5.0%. 그래서 이 원금이 각각 달라질 때에 대한 이유를 구하고 싶은 건데요. 일단 여기 있는 원금 곱하기 이유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원금을 찍었을 때 이 값은 밑으로 내려갈 때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런데 옆으로 갈 때는 움직여 가야 되죠. 그래서 F4번 1번, 2번. 자, 이 상태가 뭐예요? B열은 고정하지 않고 400만 고정하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상태로 놓게 된다면 얘가 밑으로 끌었을 때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옆으로 끌면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상태가 돼요. 자, 그리고 곱하기 이율의 경우는 어떨까요? 얘는 밑으로는 내려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면 안 돼요. 그쵸?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행은 고정이 돼 있으면 안 될 테고 열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열은 고정이 돼 있어야죠. 자, 하나, 둘, 셋. 이거는 지금 앞쪽에 달러가 붙었잖아요. A열을 고정하고 사행을 고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놓고 채우겐들을 끌어주면은 원금하고 이율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행과 열을 어디를 고정해야 되는지 그런 걸 따지는 문제고요. 요거 같은 경우 답은 33번에 3번. 행을 고정해야 되는지 열을 고정해야 되는지만 따져주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3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 생성 시 설정한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대화 상자의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다. 매크로를 설정할 때 바로가기 키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까는 그냥 막 설정하느라고 바빴긴 한데 매크로 기록에 가면은 여기 바로가기 키 보이죠? 기본적으로는 컨트롤 키랑 조합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이나 이런 값을 넣어서 만들면 이거는 바로가기 키로 안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컨트롤 뭐 Y를 누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쉬프트 Y를 누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가기 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꼭 Y가 아니라 마음에 드는 키를 넣으면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 1을 적고 확인을 하면 뭐라고 뜰 거냐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바로가기 키의 조합 문자는 0문자만 가능하고 이해되죠? 그리고 컨트롤과 조합된다는 것도 이해됐죠? 아까 대문자 적으니까 쉬프트 붙은 것도 확인했죠? 그래서 얘네 맞는 거 아마 보셨을 거고 일단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그래서 제가 U로 한번 대충 정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제 매크로가 만들어질 테고 내가 매크로를 설정하고 기록 중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뭔 내용을 적었을 때 그 내용을 제가 아까 단축키가 컨트롤 U로 넣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매크로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매크로를 컨트롤 U로 넣은 것이 내가 딴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매크로를 가봤을 때 이 매크로 1을 옵션에 가서 바로가기 키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죠. 자,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컨트롤 A는 모두 선택이잖아요. 전체 선택이지만 이것도 매크로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시 됩니다. 아무 데이터나 적어보고 컨트롤 A 눌러볼게요. 그쵸? 매크로가 실행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4번의 4번. 자, 이번엔 35번 볼게요. 다음 중 환자 번호 C2에서부터 C5를 이용해서 성별을 표시하기 위해 D2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환자 번호의 네 번째 문자가 M이면 남, F면 여임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별을 알려면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부터 볼게요. if mid 만약에 C2 셀에 네 번째 한 글자가 01 빼기 M이니까 네 번째 한 글자 M이네요. M이면 남을 주고 아니면 나머지는 열을 줘라. 맞네요. 그쵸? 자, 두 번째 인덱스는 새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매치라는 함수가 있었죠. 매치는 만약 어떤 범위에서 어떤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다라는 걸 뽑는 거예요. 그러면 매치부터 잠깐 읽어볼게요. mid C2의 네 번째 한 글자. 그러면 C2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한 글자 M이 요게 그냥 M이라고 돼. M이 대문자 M이 A8에서부터 A9 그럼 A8에서부터 A9가 뭐냐면 코드 범위죠. 그러면 코드에서 정확히 몇 번째 있어요? M은 첫 번째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니까 1이 들어갔겠다. 그쵸? 자, A8에서부터 B9까지 범위가 A8에서 B9까지 범위는 요 범위거든요.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있는 두 번째 행의 값을 골라라. 그럼 성별 남 나오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 Vlookup mid C2의 네 번째 한 글자. 그럼 요 M이 A8에서부터 A9 범위에서 그러니까 요 코드 범위에서 두 번째 Vlookup이니까 열이잖아요. 열에 있는 값을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뽑아라. M에 대한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라면 남이죠. 그래서 1, 2, 3번은 모두 다 남을 설명합니다. 근데 4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 search라는 함수를 썼거든요. 그 search가 들어가려면 여기 있는 이 문자가 여기서 어디 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search예요. 근데 아예 말이 되질 않죠.
왜냐면 if에서는 어떤 조건에 따라 이 조건이 참이면 남 아니면 여가 나와야 되거든요. 서치로 해서 C2셀이라고 해봤자 환자 번호고 M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M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 이걸 따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남하고 여를 연결하는 게 말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아예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 if 에러라는 건 뭐냐면 에러가 났다면 에러 대체 텍스트를 적으라거든요. 그러면 에러가 나지 않았을 때는 남을 표시하고 에러가 나면 여를 표시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또한 좀 말이 되지가 않죠. 무슨 성별이 에러가 뭔가요? 그죠? 에러가 뭐 되면은 뭐 여로 표시해라 이런 거 자체가 좀 말이 맞지 않으므로 틀린 건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보실 때 참고해서 보세요. 자, 36번. D9셀에서 사과나무의 평균 수확량을 구하는 경우 나머지 색과 다른 결과를 표시하는 수식은? 자, 일단 첫 번째 int 들어가 있는 요거는 뒤에 버리지 함수를 썼네요. 그래서 A1에서부터 F7 요 표 범위에서 다섯 번째 아까 제가 요 5 적은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을 뜻해요 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확량의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은 B1, B2 그럼 종류가 사과인 그럼 이거네요. 종류가 사과인 수확량의 평균을 구해서 그거를 정수로 구해라. 맞죠 그럼? 자, 두 번째 얘도 요 앞에는 똑같으니까 그냥 생략하자면 종류가 사과인 수확량의 평균을 구해서 트런스라는 건 뭐냐면 소수점 자리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int는 정수로 만드는 건데 소수점 자리를 버리는 거는 양수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럼 얘나 똑같은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음수일 땐 물론 좀 달라져요. 음수는 그러니까 int는 원래 그 값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를 뽑는 게 int이기 때문에 만약 음수라면은 마이너스 4.5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5가 그 값을 넘지 않는 정수죠. 근데 트런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소수점 자리를 버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음수일 땐 조금 다르지만 양수일 땐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일단 여긴 똑같아요. 지금 조건은 종류가 사과인 수확량의 평균을 구했는데 라운드라는 건 뭐냐면 반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로 반올림해라. 그럼 만약 4.5면 어떻게 돼요? 4.5면 5가 넘어가니까 1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색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얘는 잘라내는 역할을 했잖아요. 아까 정수의 그 나머지 소수 부분을 자른다 라고 했잖아요. 라운드 다운 같은 경우도 절삭 함수예요. 그러니까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색과 다른 거는 얘는 반올림 함수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다. 결과를 뽑아보면 아마 이렇게 나온대요. 평균이니까 그죠?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적어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3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의 위치도 변경된다. 네. 행과 열의 너비가 바뀌니까 같이 조절이 돼야죠. 얘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엑셀에서 보면은 요 끝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인데 만약에 A열을 내가 굉장히 많이 넓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가 들어있냐면 F열까지 들어있죠. 근데 A열을 굉장히 많이 넓히면 어떻게 돼요? 아유, 더 넓혀야 되겠네. 더 넓히면 어떻게 돼요?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 보이죠? 자동으로 조절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얘는 일단 옳은 거고 두 번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점선으로 표시된다. 이 점선은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나온 거고요. 만약에 수동으로 내가 여기까지를 1페이지를 찍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실선이 돼요. 그래서 실선으로 표시된다 라고 했어야 맞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면 페이지 나누기 선 아래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페이지 나누기 제거를 선택한다.
여기 보면은 여기 페이지 나누기 선 바로 아래 바로 가기 메뉴에서 페이지 나누기 원래대로 그럼 이렇게 제거가 되죠. 자, 용지 크기, 여백 설정, 배율 옵션 등에 따라 자동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된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7번에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38번. 다음 중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엑셀 화면이 다음과 같이 되었다면 아래 통합 문서에 적용된 매크로 보안은 자, 보안 경고를 보니까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매크로는 다 제외를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알림이 나왔잖아요. 여기. 그쵸? 39번. 다음 중 학점을 이용하여 23에서부터 27 영역의 학점별 학생 수만큼 클로버 기호를 표시하고자 할 때 입력해야 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클로버를 몇 번 반복하냐 이 반복을 뜻하는 게 리피트예요. 일단 이 앞에는 문자를 적고 이 뒤에는 반복할 수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번하고 4번은 아예 틀렸고요. 3번하고 1번의 차이점을 좀 보자면 count if 구문인데요.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count if를 쓸 때 뭐가 먼저 들어가냐면 조건 범위가 들어가고 그 다음 조건이 들어가요. 근데 얘는 조건을 먼저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1번은 원칙상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된다면 표를 만들어서 확인해 보시면 아마 바로 확인되실 거예요. 자, 40번. 마지막 문제인데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아래 차트는 묶은 세로막대형이죠. 그리고 계열을 보면 살짝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계열 옵션에 계열 겹치기가 적용되었다. 맞고 자, 두 번째 세로 갑축의 축서식에는 주 눈금과 보조 눈금이 안쪽으로 표시되어 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차트 안쪽으로 주 눈금과 보조 눈금이 들어갑니다. 요 큰 눈금이 주 눈금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자처럼 짧게 눈금들이 있는 게 보조 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데이터 계열로 남과 여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 보시면 남하고 여가 있죠? 네 번째 표 전체 영역을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했다면 남, 여 외에도 지금 보면은 합계가 2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쪽에도 합계가 있고 이쪽에도 합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를 잡았다면은 여기도 합계가 하나 더 생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영역을 잡은 걸로 추정이 되는 건 요 구분 남녀랑 요 밑에 있는 합계까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회분을 2시간에 걸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집에서도 이런 엑셀 문항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직접 적어볼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적어서 확인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아마 금방 좀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문제 풀 때는 반타작 하거나 반타작보다 안 나와요. 몇 번 문제 풀다 보면은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점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28개 정도 맞는다면 그때 이제 접수해서 시험 보시면 거의 뭐 내가 100%라고 무조건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한 90% 이상은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 어렵진 않으니까 그렇게 보면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전체 문항이 40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컴퓨터 일반이 20 그리고 스프레드시트가 20 이렇게 해서 40문항이 나오는데 일단은 합격점은 24개 이상 맞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24개 맞자마자 바로 시험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28개 정도 맞을 때쯤 시험을 보시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과락 기준이 있는데 한 과목, 즉 컴퓨터 일반하고 스프레드시트 일반하고 보았을 때 한 과목당은 8개 이상씩은 맞으셔야 돼요. 7개가 되면 과락이 되니까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웬만해서는 어렵지 않게 아마 합격하실 거예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